나는 조각을 합니다. 작업실의 공기가 가장 익숙하고 원하는 작품을 완성했을 때 무엇보다 큰 행복감을 느끼죠. 지난 20해를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런 일상을 살아갈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금의 과정, 지금 내 40대 초기 거기에 있는 과정을 지금 또 보여주는 거고, 또 뭐 올해 또 내년 계속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공들여 완성한 작품을 통해 관객과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작가들과의 소통으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삶은 늘 쉽지 않고 복잡하게 꼬이기도 하지만 그 삶을 조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나를 깨어있게 합니다. 경남 밀양 실개천이 흐르는 너른 벌판입니다. 논 한가운데 허름하지만 소중한 나의 작업실이 있죠. 하루 종일 작품과 씨름하며 때로 쉽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나는 이 일이 참 즐겁습니다. 어려서부터 미술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나는 망설임 없이 예술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게 된 조각. 나는 조각을 통해 세상을 배웠고 조각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합니다. 실제 나무를 많이 쓰고 그 엔진톱 같은 걸로 깎고 파내고 막 이렇게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그 이제 엔진톱의 소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뭐 지하에서 작업실을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지하에서 적합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재료를 선택을 한 것도 있고, 학교에 다닐 때도 이제 철이나 스텐 그리고 뭐 금속이나 뭐 이렇게 다양하게 다뤄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이제 딱 졸업하고 나서 이제 사회에 나오면서 이제 약간 좀 더 이제 이 철에 대한 재료를 조금 더 이제 많이 쓰게 됐죠.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점점 이렇게 또 거기에 맞춰져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더 낫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나는 오랫동안 공존의 숲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금속의 재료에 따스한 숨을 불어넣기 위해 수백, 수천 번의 두드림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냈죠. 인간과 함께 공존해야 할 자연의 가치를 나만의 시각으로 풀어내기 위한 노력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자연적인 느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자연에서 생겨나는 그 생명들, 그 죽음, 뭐 그런 스토리로 계속 작업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업하다 보니까 약간 소재적인 부분들이 나무가지도 많고 실제 나무도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약간 그 추상적인 뭐 느낌의 뭐 형상들도 많고 막 그랬죠. 이 앞에 너무 많이 뜬다. 그리고 아니 그게 아니고 불안하다. 이게 또 제일 얇은. 나 이거 붙여갖고 못 갈 것 같은데. 절대 안 된다. 뚫어보라. 구멍 뚫어가지고 그게 낫다. 가가지고 올리는 게 낫다. 그러니까 어디다 비슷해. 동판을 접어가지고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나. 피스를 많이 쳐야지 뭐. 안 된다 이거. 이 가다가 틀어집니다. 나는 4명의 작가와 작업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라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도움을 주고받을 일 또한 많은데요. 외딴 작업실에서 의지할 것은 서로뿐입니다.
주택가 작업실을 전전하며 6차례의 이사를 한 후에야 이곳에 둥지를 틀었고 드디어 마음껏 작업에 몰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온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엄청 기분 좋아요. 마음도 편하고 일단 뭐 환경도 그렇고 우리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야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주택이나 이런 데 붙어 있으면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쫓겨날 때도 있고 그래요. 시야에 있을 때 한 2번 쫓겨나가지고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신경 쓸 게 없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그 공간에서 계속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 와서 한마디 하고 나면 그때부터의 작업 속도도 그렇고 계속 신경이 쓰니까 몰두를 못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죠.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 아니다. 상관없겠다. 높이라. 조각 비엔날레에 전시할 후배의 작품을 싣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봅니다. 운반하는 도중에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조각 비엔날레는 조각가라면 누구나 꿈꾸는 무대인데요.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보며 영감을 얻기도 하고 내 작품이 관객과 만나는 것을 보며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큰 작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그 비엔날레나 이런 초대가 있으면은 이제 하는 편이고 대부분 지금 현재로서는 좀 저기 실내 있는 작품들 좀 작은 작품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지금 작가 그러니까 조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작품을 좀 크게 만들고 싶어해요. 작은 거는 이제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체니까 공간에서 보여주는 그 느낌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뭐 계속 살면서 갖고 가야 될 문제죠. 이거는. 더 앞으로 못 나오나? 좀 더 나갈 수 있어요. 된 것 같은데. 뭐 아까 체감 때보다 낫겠지. 아니야. 그게 낫다, 그게. 안 보인다, 전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앞으로 최대한 당기라. 일단 저기 정의 의자 빼야 되잖아. 저기 있나 안에 임팩트하고 거기 다 달라붙어 있을 필요가 없잖아. 작품 설치는 작품을 최상의 조건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한 마지막 노력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흐트러지면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에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 작가의 간절한 마음을 아는 동료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도와줍니다. 소리는 안 갔나? 서류 의지 안 하면은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뭐 이런 지금 같은 일적인 부분도 이렇게 뭐 솔직히 뭐 제 것만 딱 낳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친구 거 도와주고 이 친구가 내 거 도와주고 저 친구 거 도와주고 지금 저 친구 거의 설치 다 하고 와가지고 또 뭐 자기 거 마쳤다고 와서 또 도와주고 하니까 이게 뭐 약간 저희 그렇게 안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그래서 뭐 많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희는 특히. 이제는 내 작품을 설치해야 할 순서인데요. 운반 중에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시장으로 가져오는 동안 받은 충격 때문에 용접 부분 일부가 떨어져 나간 거죠. 애써 완성한 작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쓰리지만 재빠르게 손을 봐서 최대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순발력을 발휘해 봅니다. 처음이에요. 원래 좀 마음 이렇게 잘 챙겨 사는데 이건 좀 개인전이랑 이거랑 같이 겹쳐 놓으니까 정신이 없어 놓으니까 막 빠뜨린 부분도 많고 어쩔 수 없죠. 일단 전시를 하고 다시 뭐 작품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있으면은 들고 와서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갖고 올 건데 아쉽네요. 방에 맞습니까, 이게?
아니 돌리면 된다 해가지고. 야, 너무 정면이다. 내가 나오면 알아. 이게 또 왜 저러가 되는 겁니까 이게? 작품이 이 라인으로. 자꾸 사진 찍을 때 이게 같이 넣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 있네 근데. 이 작품은 지난 3년간 나의 화두였던 공존의 숲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는 늘 변화하고 그렇기에 영구적인 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담겨 있죠. 끝부분을 모르고 이제 계속 달려가다 보면은 제가 하면서도 빠뜨리는 부분도 많고 깜빡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딱 끝났을 때 모든 게 다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늘 그래요. 작업하면 늘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완벽하다 기분 좋다 그러면은 더 앞으로 나가기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또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늘 자기 자신하고의 그런 것 때문에 작가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요. 큰 숙제를 마치고 난 오후 작업실에 돌아와 잠시 한가로운 시간을 가져봅니다. 평소에도 작업을 하느라 숨 쉴 틈이 없지만 전시회를 목전에 두고는 더 치열하게 작업하는데요. 숨가쁘게 몰아친 작업 뒤의 휴식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영감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형님 조금 끝이는 분입니다. 같은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동문들과 함께 작업실을 쓰다 보니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좋고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조언을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모두 작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젊은 예술가들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도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 장점 되게 많아요, 확실히. 특히 조각 분야에서는 혼자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좀 더 부담감도 들고, 그다음에 뭐 기술적인 부분,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 속에서 내가 또 생각 못했던 것들이 또 얻어지기도 하고,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용접을 하고도 이게 몸 빼겠는 거라 불안해가지고. 아 지금 프레임 쳐놨나? 브랜드 좀. 아 왜냐면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악기처럼. 악기처럼 일하던데. 예, 기타 줄처럼. 왠지 그런 느낌 들더라. 아니 이건 이렇게 어른도 이렇게 만져보고 싶은 그 생각이 드니까 애들 한 5명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 건 조금 불안하긴 한데 한 번씩 인터넷에 보면은 뭐 우리 아이가 올라가고 싶다 뭐 이런 글이 있어가지고는 절대 못 올라가는데 네. 갈 때마다 봤는데 네. 아무 문제 없던데 그게. 네, 아직까지는 녹도 안 쓸고 문제가 없어요. 색깔도 잘 발랐던데. 네, 괜찮더라. 별로 문제가 없어가지고. 창호 씨도 뭐 모두 10년 넘게 작가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마주 앉아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언제나 작품입니다. 안 뜯었더라고. 잠시 쉬는 동안에도 작업을 생각하고 서로의 작품에 대한 조언을 해주죠. 너무 경건하다고 해가지고. 흔히 예술가의 길은 외롭다고 하지만 창작의 고통을 나눠지는 벗이 있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에 나의 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작업하다가 앉아 있을 때도 다른 친구들 작품도 보고 저기에서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또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국화도 있고 설치 작가도 2명 있고 뭐 입체도 2명 있고 하니까 분야가 조금씩 틀리니까 좀 더 뭐 제가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료의 존재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선물입니다. 내가 볼 때는 더 이상의 다른 시도를 의도적으로 시도를 하려는 것보다 네. 앞 전시를 통해서 내가 이
일하는 글을 쓰게 됐고 예. 이것으로 인해서 저절로 이렇게 왔단 말이야. 예, 예. 이것이 나는 가장 올바른 탐색 과정이고 올바른 발전 과정이다 보니까 억지로 새로운 형식을 더 짜내려면 어딘가 모르게 실패를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쪽으로 좀 더 파고들고 작업을 몰두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술가는 제가 자기 작품에 대한 주관이 조금 그런 뚜렷해야 게 하지만 주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너무 마인드도 구상적인 갖고 있어야 형성이 합니다. 좀 들어가지 않았나. 미술대학 선배인 약간 이성석 관장은 부분이 좀 나의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해주고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분입니다. 앞서 걸어간 선배가 해주는 이야기는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돌아보고 폭넓게 예. 사고할 수 있는 힘을 보태주죠. 이거보다 더 쉽지. 이 스마트한 시대에 각 첨단 매체들이 횡행하는 이 스마트한 시대에 이 시대성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작가는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이런 데 대해서 정말로 스폰지 같아요. 물을 부으면 부는 대로 다 빨아들이는. 그래서 그걸 잘 빨아들여서 지금 제가 이제 봤던 이런 작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아주 비전이 큰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모교로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창원대학교 동문으로 10년 전 인연을 맺은 약혼자는 한국 무용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녀와는 무대에 사용될 소품 제작을 도와주면서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땀 흘리고 중간에 이렇게 잘 안 먹어요. 땀 흘리고 물가에 너무 환상이 있어요. 족발 이런 걸 사왔어요. 저번에 애들이랑 밥 먹어봤잖아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과정이나 뭐 이걸 꾸리면서 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 친구 만나면서 조금 마음이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꼭 또 제자들을 데리고 전시장에 꼭 와요. 이렇게 보고 가고 그러면 이제 응원해주고 막 해주니까 이 사람이면은 제가 남은 여생을 열심히 더 잘 살 수 있겠다. 이 사람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예술을 한다는 공통점 때문인지 우리는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끝냈는데 나중에 턴을 하는 거를 진짜 팍팍 하면서 이렇게 턴을 끝낼 거거든요. 그냥 일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좀 전에 턴했던 거 있잖아요. 저기서. 그걸 여기서 이렇게 턴을 하면서 여기서 그냥 들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만들어주면. 알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응. 졸업 공연에 사용될 무대 소품은 이번에도 나의 몫이 됐습니다. 무용학과 겸임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약혼자는 제자들에 대한 애정이 극진한 사람이죠. 저도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저한테 와서 보는 것처럼 하는 부분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항상 집에 와서 봐도 항상 작업 생각하고 자기 직전까지 뭐 작업에 관한 생각 뭐 그다음 드로잉하고 그런 모습 보면 항상 작업에 관한 생각 그다음 TV를 하나 보더라도 뭐 작품 생각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작품에 대한 열정이나 그런 거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것 같은데 환경이 잘 안 받쳐주고 도와주니까 그런 거에 비해 그런 마음이 이제 안타까우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마음이 그렇고 근데 이제 대신에 노력한 거에 비해서 이제 다들 그렇잖아요. 성과가 조금 그런 부분을 볼 때는 마음이 아픈데 이제 점점 주위에서 이제 좋은 소식이나 그런 거 들릴 때 좋은 평가 그런 거 들릴 때는 이제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 부산에서 나의 7번째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대중 앞에 작품을 선보일 때면 설렘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요. 내 생각과 노력이 제대로 조명될 수 있을지 떨리는 마음으로 관객들을 기다립니다. 전시의 주제는 공존의 숲. 시골에서 나고 자라며 자연의 시간을 살아온 나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자연의 원리를 체득했고 생명의 순환에 대한 철학적 고민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문명에서는 그런 변화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생각해 봤을 때 숲에서 생겨나는 변화들을 따져보면은 사계절이 있는데 그 사계절을 약간 색깔로 담고, 그리고 그 자연은 그 변화가 거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를 조금 더 모티브로 해가지고 동물과 함께 같이 얘기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조각은 공간을 통해 완성되는 예술입니다. 나는 그런 면의 매력을 느꼈고 공간감과 입체감을 살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작품을 완성해가죠. 공간을 자유롭게 주무르는 예술가의 길을 나는 꿈꿉니다. 저는 일단 입체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공간에서 조금 이렇게 스케일이 있는 작업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설치라든지 아니면 야외에서라도 뭐 이렇게 맞는 데서 그런 어떤 프로젝트성에 대한 작품들을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사실 뭐 개인전도 이렇게 뭐 하는 거지만 그런 기획이나 의도되어 있는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주제들을 듣고 내가 또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또 재밌거든요. 재밌고 또 어떻게 이제 보여줄까 하는 고민하는 그런 과정들이 또 작가들이 되게 또 약간 힘들어하지만 희열을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작업도 많이 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불꽃처럼 강렬하고 인상적인 작품으로 세상과 마주하고 싶습니다. 일상과 예술이 겹쳐지는 순간 삶은 나의 손에서 생명력을 얻고 비로소 작품으로 새롭게 피어날 겁니다.